보면 우리 1단원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우리 첫 번째로는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읽기.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는다라는 것은 글 속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면서 읽는 건데, 이렇게 의미를 구성할 때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게 돼. 예를 들면 어떤 글을 읽었을 때 단어 뜻을 잘 모를 때도 있고요. 문장에서 말하려는 게 무슨 말인지 의미가 모호하다거나 이해가 잘 안 된다 할 때도 있어. 또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혹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타당한지 잘 모르겠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의미를 구성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읽기란 뭐다? 우리가 읽기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우리 1단원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읽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설득의 힘을 기르는 토론. 자, 지금 토론은 왜 하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이라는 걸 하거든. 그래서 읽기가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걸 알고 두 번째는 말하기.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우리 이번 단어는 왜 배우는지 나오고 있죠? 왜 배울까? 자, 우리는 글을 읽으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힌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모호한 문장을 만날 수도 있고 글쓴이가 말하려는 게 뭔지 파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단순히 글자를 눈으로 읽었다고 해서 글을 온전히 읽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자, 그래서 우리 여기가 우리 첫 번째 단원에서 할 것. 자, 바로 글을 읽으며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할 거고요. 자, 이 단원에서 뭐 배운다고? 특정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할 때에도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과 토론할 때에도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적절하게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글을 읽거나 토론을 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으로 읽고 듣는 힘이 필요하다. 글이나 말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활동을 하면 한 편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과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글을 읽으면서 부딪히는 문제, 토론을 할 때 부딪히는 문제,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의 특성을 이해해 볼 건데요. 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게? 글 속에 나타난 정보와 나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해석할 거야.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죠? 글에 나타난 정보와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글을 읽어보는 게 우리 1단원의 내용. 또 두 번째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은 뭐 할 거라고?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첫 번째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뭘 볼 거냐면 주장하는 글을 한 편 볼 거야. 자, 주장하는 글은 뭐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내세우고, 자, 그래서 우리 뭐가 등장할 거냐면 주장이나 의견이 나올 거예요. 주장이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뭐를 들 거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줄 거야. 자, 근거는 객관적이지만 주장이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주관성이고요. 자, 주장과 근거 사이에 적절한 논리적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걸 논증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논리성이라는 특성도 갖게 됩니다. 자, 얘네 둘 사이의 논리. 자,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독자를 설득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독자가 글을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설득이 되겠지. 그죠?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설득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장과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 줘야 돼. 자, 그리고 근거가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장하는 글이 뭔지 이해하고 나면 주장하는 글의 특성까지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줘야 됩니다. 내 주장과 의견이 나온다. 주관성. 주장과 근거 사이에 논증 방법들이 사용되어 논리성. 자,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돼야 설득할 수 있다고 그랬지? 명확성. 자, 근거가 이치에 맞고 타당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주장하는 글의 구성이 왜 나오냐면 주장하는 글도 설명하는 글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체계적인 글이야. 짜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해야 되는 건 이 사람이 말하는 주장이 뭐고 그에 대한 근거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주장, 의견과 근거, 사실을 구분하고 세 단계, 서론, 본론, 결론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글의 짜임까지 알아야 제대로 읽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서론 부분에서는요. 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서론입니다. 자, 문제 제기가 낮다 서론이에요. 자, 보통 독자의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면서 문제 제기하고 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들이 서론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본론으로 가면 바로 뭐가 나와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장과 근거가 제시되게 됩니다. 결론으로 가면 여태까지 했던 내용, 전체 내용을 종합, 요약하고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하는 글의 짜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단어는 뭐 할 거다?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를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해결한다? 글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자, 글에는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독자는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개인이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요. 또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를 계속 잘 수행하다 보면 우리가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생각들도 더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주장하는 글로 들어가 볼게요. 본문으로 가보자. 플라스틱은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 자, 얘는 글의 종류 뭐라고요? 주장하는 글. 자, 주장하는 글이니까 뭐가 나올 거야? 주장과 근거를 따져가면서 읽을 거고요. 자,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는 어떤 문제들? 단어 뜻을 모른다든지 문장의 의미를 모른다든지 이 사람의 주장이 타당한지 모른다든지 하는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서론 부분부터 보자. 서론. 자, 가달라 보세요. 인류 역사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자, 지금 인류의 역사, 인류의 그 시대를 뭘로 구분하고 있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바로 도구를 뭘로 사용했냐? 바로 도구의 재료나 도구를 바탕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있지. 구석기엔 뭐 썼니? 뗀석기를 사용하죠. 신석기엔 뭘 써요? 간석기를 사용하지. 그리고 청동기에는 물론 이때 석기를 계속 쓰긴 쓰는데 청동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청동은 사실 비싸서 다 쓰진 않았어. 그리고 철기 시대. 바로 도구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합니다. 혹은 도구의 재료. 바로 도구에 따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 자, 우리 지금 쓰는 우리의 도구들은 뭐가 제일 많을까?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시대라고 말한다. 자, 지금을 플라스틱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래서 현대사회의 특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시대를 플라스틱 시대라고 비유했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의 특성을 강조합니다. 어떤 특성? 플라스틱을 엄청 많이 쓴다라는 특성을 강조해 줬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이 글에서 다룰 화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한 글이다? 플라스틱에 대한 글이다. 자, 플라스틱에 대한 글이야.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각종 주방용품이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건에 플라스틱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플라스틱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있을까? 자,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자,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요. 질문.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있을까? 어려울 거라는 거야. 자, 나달락가면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를 결합하여 만든 고분자 화합물의 한 종류다. 자, 고분자라는 말에 표시가 되어 있죠? 왜? 모르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때 중요한 거. 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문맥을 살피거나 그래서 앞뒤 내용 안에서 단어의 뜻을 추론해 봅니다. 근데 그래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당연히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사전을 찾아서 의미를 파악해 볼 거예요. 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맥 안에서 의미를 추론하거나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사전을 찾아라. 그래서 고분자 무슨 뜻이래? 바로 화합물 가운데 분자량이 대략 1만 이상, 그러니까 분자량이 아주 많은 화합물을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부르는구나. 자, 한 종류다. 이 고분자 물질은 대부분 합성수지인데, 자, 합성수지는 유기화합물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거. 자, 합성수지를 열 가공하거나 경화제의 경이 뭐냐면 단단할 경자야. 그러니까 경도를 높인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넣는 게 경화제죠. 촉매, 중합체. 자, 중합체는 뭡니까? 자, 기본 단위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고 뜻이 나오고 있죠? 우리 이 친구가 뜻을 몰라서 혹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단어 뜻을 모르는 문제에 부딪혔어.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다? 뜻을 찾아보라고 그랬지? 그럼 이 부분에서 문제 나오면 단어 뜻을 묻는 문제는 기본이죠. 그지? 자, 단어 뜻 꼭 알아두세요. 자,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한 것 또는 그 원료인 고분자 재료를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바로 플라스틱의 뜻이 나왔고요. 플라스틱의 개념, 여기까지가 플라스틱의 개념. 자, 플라스틱은 매우 가벼운 데다 자, 플라스틱의 특성이면서 장점이 나오고 있어요. 매우 가볍고요. 모양을 변형하기도 쉽고 다양한 빛깔로도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절연성, 전기가 안 통해. 그래서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바로 뭐다? 플라스틱의 장점. 자, 나달락은 뭐 나왔어요? 플라스틱이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나달락.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플라스틱이 잘 썩지 않는 물질이라는 데 있다. 바로 플라스틱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죠? 자,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플라스틱이 잘 썩지 않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 바로 플라스틱의 특성이면서도 문제점, 문제 제기하고 있죠? 플라스틱이 분해되려면 50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고 한다. 어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도 말한다. 즉,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간이 생산한 플라스틱은 아직 어딘가에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아직 어딘가에 아직 그대로라는 말을 통해서 플라스틱이 썩지 않는 게 문제구나 라는 걸 계속 보여주죠. 하지만 사람들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플라스틱 제품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린다. 그것이 소탐대시라는 것인지도 모른 채 말이다. 자, 여기 밑줄 되어 있죠? 자, 뭐예요? 자,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글에 나타난 정보를 단서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 자, 그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위에 플라스틱 제품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리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이게 그것이야. 그것이 소탐대실. 자, 소탐대실은 무슨 뜻이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거죠.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이야. 그럼 무슨 말일까? 자, 플라스틱 제품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리고 우리 편리하려다가 큰 거, 지구의 환경이라든지 우리에게 많은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그거, 플라스틱 제품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리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 자, 그러면 우리 소주제 적어볼까요? 일단 서론입니다.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 플라스틱. 자, 장점 및 특성 뭘까? 장점. 매우 가볍고 모양을 변형하기 쉬우며 다양한 빛깔로 만들 수 있고요. 또 절연성이 뛰어나요. 절연성. 절연성 뭐라고 그랬니?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성질. 자, 그리고 특성이자 문제. 바로 뭐가 문제야? 잘 썩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자, 그래서 우리 문제 제기까지 나왔습니다. 현대사회의 문제는 뭐예요? 플라스틱을 엄청 써. 플라스틱 시대라고 불을 만도해. 그런데 우리는 플라스틱이 잘 썩지 않는데 편하게 쓰고 편하게 버리는 게 문제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네, 그럼 쉬었다가 갈게요.